마지막까지 함께 힘냅시다. 수능 완성이에요. 자, 어법 문제 두 번째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빨리 푸는 것을 보여드리기보다는 각각의 경우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 일단 1번에서는 기본적인 규칙을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특히 관계대명사와 분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그 경우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다른 경우들도 짚어갈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빨리 푸는 걸 보여드리진 않지만 각각의 경우의 수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어법 포기하시면 서운해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선지가 있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근데 선지에 지금 위치가 나와 있어요. 관계대명사죠. 자, 명사는 일단 무엇으로 나오냐면 주로 이게 관계대명사일까 관계대명사일까 그것을 골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뒤에 주어가 없거나 혹은 목적어가 없으면 주어가 없으면 주격 관대예요. 그죠?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가 없는지 목적어가 없는지 해서 관계대명사를 꼭 확인을 하세요. 근데 문장이 완벽해. 그 뒤에 문장이 완벽하다. 그럼 이때는 관계대명사가 아닙니다. 관계부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오거나. 아시겠죠? 이걸 알고 문제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위치가 나왔네. 그러면 일단 봐봐. What is right? 했을 때 자, 이 문장은 뭘까요? 무엇이 옳은가? 특히 따옴표까지 돼 있어요. 무엇이 옳은가? 자, 이거는 의주 동으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관계대명사 왓절로도 볼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아. 일단은 이 위치 다음에 완벽한 문장이 왔는지 아니면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자, 봐봐봐. What is like? 한 다음에 지금 하이픈 된 데는 이렇게 괄호 해버리세요. 그리고 이게 간접 의문문이건 관계대명사 왓절이건 이거는 만약에 주어로 쓰였다면 그러면 동사가 이렇게 단수 처리돼서 나오죠. 그죠? 그래서 무엇이 옳은가는 기반을 두고 있다. is grounded. 세상에 여기 수동태 나왔어요. 자, 수동태가 나오면 수동태는 목적어가 있을 수 없다. 목적어가 있을 수 없어요. 왜? 원래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돼버렸거든. 이것 자체로 완벽한 문장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무엇이 옳은가는 기반을 두고 있다. 무엇에 기반을 둬? In statutes or regulations. 자, 여기서도 여러분 해석 꿀팁 알려드리면 or가 되면 비슷한 것들이에요. regulation 하면은 규범이죠. 규범하고 비슷한 statutes. 법령입니다. 이런 것들 너무 이렇게 매달리지 마시고 or가 있으면 비슷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게 빠르게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위치가 나왔는데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쵸?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데 심지어 동사가 기반에 두고 있다 해서 바로 끝났어요. 그래서 위치가 안 되는 겁니다. 위치가 안 돼요. 무엇으로 변해야 될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은. 왜냐? 지금 우리는 아닌 것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일단 관계대명사가 나왔을 때는 이게 관계대명사가 관계부사인가? 나 여기 이거 잘못 썼네? 관계부사인데? 미안해요. 내가 지금 이거 두 번째 이거 수업하는 거기 때문에 재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우고 관계부사.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뒤에 주어가 없는지 목적어가 없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건 좀 쉽습니다. make가 나왔어요. 그리고 it이 나왔는데 뒤에 보면은
목적 보어죠. it은 목적어, make 다음에는 목적어가 와줘야 되잖아. 그죠? 근데 가목적어 오고 목적 보어, 그 다음에 진목적어가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2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관대 뒤의 동사, 수나 시제를 묻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선행사 확인해 줘야 돼요. 선행사 확인. 자, 관계대명사 뒤에 바로 동사가 왔다는 건 주어가 생략됐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봐봐.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지. 물론 이건 맞는 거야. 앞에 우리 답을 이미 골랐으니까. 하지만 한 번 더 보면 위치에 선행사를 구해야 되는데, 선행사를 보려고 하니까 어머나 앞에 지금 생뚱맞게 however가 나와 있어. 일단 괄호해 주세요. 괄호해 주시고 위치의 선행사 찾아봅시다. 전치사구가 보이네요. In our professional practice. 그리고 of intellectual property. 한 다음에 other aspects가 있네요. 일단은 이 문장 좀 우리가 좀 크게 봐줘야 돼요. 크게 봐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거 동사가 can obscure죠. 얘가 동사야. 얘가 동사. 그래서 모호하게 해. 다른 면을. 그 면은 어떤 면? 바로 뒤에 블라블라블라블라 of구, in구 다 붙었어요. 그리고 그 다른 면은 어떤 면이야? 다른 면들은 are more properly the domain of ethics. 해석도 해봐봐. 다른 면들은 결국엔 이 윤리의 측면이다. 더 윤리의 측면에 가깝다. 더 윤리의 측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선행사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거 복수고 여기 are 나옵니다. 제가 수일치는 항상 나온다고 말씀드리니까 이런 수일치 항상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행사 확인하고 이 선행사와 그 동사의 수일치 를 꼭 보시라는 거. 이 두 가지 유형이 관계대명사 관련해서는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ontributing이 나왔어요. 쫄지 마요. 그 주변을 봅시다. 그 주변을 보니까 어떠니? with the senior scholar contributing. 자, 이거 우리 수특에서 굉장히 많이 했던 거예요. with 명사, 분사. 자, 분사 부분도 선생님 여기서 짚고 갈게요. 자, with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현재 분사가 나오고 과거 분사가 나올 때 있습니다. 현재 분사가 나올 때는 명사가 뭐뭐 하면서 한 채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PP가 나왔을 때는 명사가 뭐뭐 당하면서 혹은 된 채로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senior scholar가 그쵸? 선배 학자가 기여를 한 거잖아. 기여를 한 채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명사가 contributing을 하는 거예요. 해석이 바로 되잖아. 스칼러가 기여할 수 있잖아. 그치? 4번도 맞는 거예요. 5번 같은 경우에는 부사인데요. 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보세요. 주어, can 나오고 동사 나왔어요. 이거를 윤리적으로 주장한다라고 동사를 꾸며줄 수 있으니까 5번 맞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부분에서 각각의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보다 더 꽈서 나오는 일은 사실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 이 경우들은 꽤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어법만 따로 또 한번 정리해서 강의를 올려볼까 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본문에 되게 자세하게 수업할 건데요. 여러분, 본문을 뭐하러 봐요 지금? 나 바빠 죽겠는데 문제나 풀어야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문제 많이 푼다고 될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석하는가, 문법 관계가 어떻게 되어가는가, 어휘는 무엇이 있는가, 이걸 챙겨갈 수 있는 거예요. 꼭 내신 수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학생이더라도, 내신 수업 듣지 않아도 되는 학생이더라도 이건 꼭 들어주세요. 아, 이래서 이렇게 복수형 동사가 나오고 이래서 이렇게 과거 분사가 나오는구나. 끊임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문법 수업을 지금 다시 들을 때가 아니에요. 일단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거 수업하면서 너무 수업만 하니까 여러분들 좀 지루하겠다, 그죠? 미안합니다. 마음이 급해서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니까. 근데 나부터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초조하겠어. 근데 여러분, 기본이 튼튼해야 잘 풀 수 있고요. 제가 또 시간 줄이는 거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차분차분해서 8월까지 끝내보자고요. 할 수 있습니다. Discuss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Ethics in Educational Technology. 자, 교육공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학문의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공학에서의 Intellectual Property Ethics, 지적 재산 윤리에 관한 그런 discussions, 논의들은 이렇게 되죠. 지금 봐도 선생님이 이렇게 전치사구를 다 괄호해 주니까 바로 동사가 눈에 띄네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주어보고 have most often centered. 가장 자주 중심으로 되어 왔습니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여기에서는 해석이 되는데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어디에서 on issues, 어떤 문제들에서, 그 문제도 어떤 문제들인데 like나 such as 다음에는 항상 뒤에 구체적인 예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괄호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을 중심으로 어떤 문제들에서 중심이 되어 왔는지를 보자면 copyright law, 자 저작권법이죠. work for hire law, 바로 업무상 저작물법이고 similar consideration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것들과 유사한 항목들과 같은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have centered 이런 discussions들이 이런 논의들이 자주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where가 콤마하고 where가 나왔죠. 이 where 바로 그러한 문제들에서 라고 하는 앞에 나오는 이 이슈들이 선행사가 돼요. 그리고 이 where는 무엇으로 바뀔 수 있겠는가 라고 했을 때 on the issues도 될 것 같고요. in the issues, 그런 문제들에서니까 in which 정도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제들에서 what is right, 무엇이 옳은가, what is right. 그래서 무엇이 옳은가, 의주, 동이지요. 의주, 동. 무엇이 옳은가는, 자, 하이픈 괄호 해주시고, 무엇이 옳은가는, 자, 이건 간접 의문문이고, 간접 의문문은 단수예요. 그래서 is가 왔습니다. 무엇이 옳은가는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in statutes or regulations, 법령이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좀 내용이 어렵지? 이게 뭔 소린가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대학에 가고 대학원에 가고 하면은 내지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지금 잘 모르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자, while important and while one hopes that. 자, 그럼 while important라고 했는데 선생님, while은 접속사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근데 여기에서 원래는 it is가 생략된 거야. 그리고 it은 무엇일까? 바로 앞에 나왔던 statute or regulation이 되는 거고요. 얘네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while 중요하고 while one hopes, 사람들은 바래. 뭘 바래? Laws protect practices that are ethical. 법이 지켜주길 바래. 관행을 that are ethical인데 지금 주어 없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죠. 윤리적인 관행을 법이 보호하기를 사람들은 바라지만 해서 결국에 요 while은 뭐뭐 하지만 이라는 접속사가 돼요. 그렇지만 the ability to conceive of an unethical law or an illegal act that is nevertheless an ethical obligation 까지가 주어부가 됩니다.
선생님이 보통은 요 하이픈을 일단은 괄호하고 무시하라고 하는데요. 여기 or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하기는 좀 약간 그렇고요. 자, 봐봐. 뭐 하는 능력이냐면 상상하는 능력. conceive of가 상상하는 이라거든요. 상상하는 능력인데 unethical law, 비윤리적인 법이나 그러니까 윤리적인 법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비윤리적인 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곤 하잖아. 근데 그런 비윤리적인 법이라던가 on illegal act, 불법적인 행위. 근데 그 불법적인 행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thical obligation, 윤리적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예요. 지금 여기서 주격관계 대명사잖아. 그치? 그래서 윤리적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행동,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makes it clear, 그것을 명확하게 만듭니다. 자, it은 가목적어죠. 우리 아까 했었지. 그리고 진목적어가 뒤에 나옵니다. The two constructs are distinct. 그 두 가지 구성 개념들이 distinct, 구별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도대체가 이 두 개의 구성이 뭔데, 구성 요소가 뭔데, 바로 law하고 ethic이에요. 법과 윤리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앞에서 얘기했잖아. 법은 법인데 unethical해. 아니면 일리갈한데 불법적인데 ethical해. 이렇게 같이 윤리적이면서 같이 아주 합법적인 게 아니라 한쪽이 아니야. 불법적인 윤리라던가 비윤리적인 법,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능력이 이 두 가지 요소, 법과 그리고 ethic, 윤리, 이 두 가지 구성 개념이 결국에는 분리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른으로 사는 건 힘든 거예요. 사회인으로 사는 것도 힘든 거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장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은 어법으로 또 한 번 나올 수 있으면서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고 이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거는 주제문이기도 해요. 이 개념을 명확하게 가져가세요. 저는 수능에서도 이걸로 주제로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제나 합법적인 게 언제나 윤리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 사는 게 그렇게 흑백 논리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비윤리적이지만 합법인 게 있고요. 윤리적이지만 불법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요 주제는 분명히 다른 지문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머릿속에 좀 챙겨가시면 좋겠죠. losing sight of this distinction 이라고 했습니다. 자, losing sight of는요. 자, 봐봐요. sight는 어떤 시야야. 시야를 잃는 거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맨 앞에 나와서 지금 동명사 주어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러한 차이점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되고요. 이 차이점은 뭐예요? 바로 여기 나오는 앞에서 나왔었던 법과 윤리가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를 보지 못하는 것은 해서 여기까지가 주어보고 그렇죠. can 바로 앞까지가 조동사 바로 앞까지가 주어보라고 했잖아. 그래서 can obscure 모호하게 할 수도 있다. Other aspect of intellectual property in our professional practice. however가 여기 나와 있네. 갑자기 however 여기 나왔다라고 하는 순간 아, 문장의 위치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의 그 직업적인 실무에서 자 그러면 practice가 아까는 practices라고 해서 관행으로 나왔고요. 그쵸? 관행으로 나왔고 여기에서의 practice는 실무예요. 이런
어휘의 차이, 의미 차이도 알아두셔야겠죠. 그죠?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저렇게도 나올 수 있다. 실무에서는 언제나 실무가 계속 되잖아. 계속 매일매일 이루어지잖아. 실무가. 그러다 보니까 관행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셔도 돼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의 직업적 실무에서 지적 재산권의 다른 측면을 이제 모호하게 할 수 있다. 뭐가? 법과 윤리의 그 차이를 보지 못하는 것은. 그래서 which are more properly the domain of ethics라고 했는데요. 제가 그러면 여기에서 which의 선행사를 알아내야 되는데 지금 콤마하고 다 이렇게 괄호하고 보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aspect가 선행사겠구나라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면들, 우리의 직업적 실무에서의 지적 재산의 다른 측면들은 are more properly, 더 정확히 바로 윤리의 영역이다. 그런 측면들은 더 윤리의 영역을 더 모호하게 만든대요. 무슨 소린지 알겠지? 이해되시겠죠? 윤리의 영역이다. 법은 철학이 쉬워. 법은 명기되어 있거든, 법전에. 근데 윤리는 그렇지 않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윤리적 잣대가 꽤 달라요. 각각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게 괜찮은데 누구는 저게 안 괜찮고 그래서 같이 어울릴 수 없고 쟤를 혐오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일단 만약에 뭐 주제, 제목, 요지를 묻는다고 하거나 그런다면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이 뒤에부터는요, consider 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것 또한 어떤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이러면서 one common scenario, 한 흔한 시나리오를 생각해봐라. 흔한 예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들으면 어머 할 수도 있을 거고 이미 논문을 좀 작성해본 사람들은 이미 좀 겪었을 수도 있지. 많이 이용이 되기도 해. 자, 봐봐. graduate students, co-authors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공동 저자 복수 아닌가요? 하지만 이게 동사입니다. 공동 저술한다라는 동사로 쓰인 거예요. 한 대학원생은 저술합니다. a presentation, 발표 자료를 어디에서의 발표 자료냐면 at a major conference with a predominant faculty member라고 했는데 faculty member가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페서입니다. 알겠지? 우린 교수를 프로페서라고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 외국 대학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faculty member라고 많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faculty member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교수구나. 그래서 prominent라고 하면은 자 이건 저명한, 유명한, famous도 되겠죠. 그래서 저명한 교수와 함께 그 주요 학회에서의 발표 자료를 공동 저술합니다. 근데 이럴 때 교수가 뭐 하냐? 안 해요. The students does virtually all the work. 사실상 모든 일을 그 학생은 해요. 그리고 with 나오는데 이거 선생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with 명사 분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senior scholar 선배 학자는 그냥 contributing 기여만 합니다. little more than his name 이라고 했는데 그의 이름을 기여한다라고 했는데 자 봐봐. little more than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more than은 더 많이인데 이거는 거의 없느냐 거의 아닌 그치? 그래서 그의 이름보다는 더 많이는 거의 없다 라는 뜻이잖아. little more than. 그래서 무엇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little more than. 이런 건 여기서 외워주고 가세요. 시험에 나왔을 때 이거 하나하나 다 해석하고 있을 거야? 아니잖아. 지금 외워야 돼. 그래서 그냥 자기 이름 외에는 뭐 기여한 것이 없는 채로 그 학생이 사실상 모든 작업을 합니다. 그러나 without the name 그 이름이 없다면 그 senior scholar 그 저명한 faculty 멤버의 이름이 없다면 a presentation by the unpublished grad student 자 봐봐 이 unpublished 지금까지 발표되지 않았던 개재 경험이 없는 대학원생의 발표 자료는 would probably not
아마도 뭐 하지 않을 것입니다. have been accepted.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완료하고 지금 수동태에 나왔죠? For such an important conference. 그런 such 혁명인데, 야, 이거 서치어 혁명으로 외우면 뭐 여러분 도움 받습니까? 뭐 이런 강의들 있더라. 왜 도움을 안 받아요? 계속 쓰면 받는데, 그치? 그런 중요한 학회를 위해서 그 이름이 없었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거야, 이 발표는. 그치?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 좀 뭔가, without이 있고, 그리고 주어 다음에 would가 나왔네, 주절에서. 네. 자, 이것은 서술형으로 나오기 굉장히 좋은 가정법입니다. 내신 시험이라면 이 가정법 안 낼 수 없고요. 이게 만약에 어법으로 그 가정법이 출제된다.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거죠. 일단은 without은 but for랑 같고요. 뭐가 없이는 이란 뜻입니다. 뭐가 없었다면. 지금 봐봐. 지금 조동사 다음에 have, be, pp예요. 시제가 완료 시제야. 자, 그러면 이거는 if it had not been for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치? 그리고 또 이게 다 생략돼서 had it not been for로도 바뀔 수 있죠. 가정법은 매의 눈으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서술형으로 내신에서 나온다면 나올 수 있고요. 특히 고2 학생들 중에 수능 완성하는 학생들은 이거 꼭 알아두세요. 근데 이런 경우들이 있죠. 자, 그러면 학생이 모든 걸 다 했어. 학생이 모든 걸 다 했는데, 그리고 선배 그 교수는 이름밖에 준 게 없는데, 비윤리적이잖아요. 그쵸? 근데 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합법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게 관행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여러분 이제 살다 보면. 알았지? So, who owns the intellectual property? 그 지적 재산은 누구의 것인가? 이런 경우 나옵니다. Can the faculty member ethically claim? 이 사람이, 이 교수가, 이 선배 학자가 윤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까? 주요 principal authorship, 저작자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뭐 하기 위해서? To increase the students' likelihood of acceptance. 그 학생이 그 학회로부터, 컨퍼런스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는 그 가능성을 늘리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그 교수는 내가 주요 저작자야 라고 윤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까? 비윤리적인데. 근데 이거 해줘야 돼.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 알았지? 너무 억울할 텐데 그걸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교과서나 아니면 참고서, 학술 도서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쓰여진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 책이 과연 출간이 되었을까요?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을까요? 교과서로 될 수 있었을까요? 이런 문제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게 참 윤리적인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관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법과 윤리는 함께 가지 않는구나. 이것도 지금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질문 좀 오랜만에 좀 복잡했어요. 그죠? 시험에 나올 게 꽤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어법으로도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서술형 나올 수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순서, 그리고 문장의 위치, 일치, 불일치, 내용 일치, 불일치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의 위치까지는 해줬으니까 서술형도 해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은 순서겠네요. 자, 옛 문장부터 can까지
이거는 마지막 C 문단이 되겠고요. Losing sight of부터 the student까지 세 문장씩 해서 이거는 B 문단. 그리고 이제 while 요거 하나가 A 문단이 되면서 균형이 약간 흐트러진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A가 이렇게 되고 두 문장씩 그리고 B도 두 문장씩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글의 흐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수능을 준비하는 여러분이시라면 어법이 어떻게 출제가 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더 많이 들으시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주제도 분명히 수능이나 9월 모평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 찰지게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8강 3번에서 뵙겠습니다. 8강 3번에서는 도대체 또 어떠한 어법 문제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수업 이어주세요.